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한민국. 아시안게임에서의 눈부신 금빛 레이스, 다들 보셨죠? 그런데 말이죠. 빙판 위 뜨거운 환호성 뒤에 가려진 충격적 비밀이 존재한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연 그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잠깐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 1초 투자하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얼빈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데이먼 킴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라이프 매거진의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평소엔 문화와 여행을 다루는데 이번엔 동계 스포츠 특집을 맡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에 다른 외신 기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중국이 이번에도 홈 어드밴티지를 노리는 것 같아. 빙질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더라. 처음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스포츠 취재가 처음인 제게는 그저 막연한 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분명 이것은 큰 사건의 조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스포츠는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합니다. 빙질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얼빈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큰 이모였죠. 데이먼아, 만둣국 해놨으니까 식사하러 들러.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경기장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하얼빈의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러시아풍 건물들 사이로 쇼트트랙 대회 홍보물들이 가득했죠. 도시 전체가 이 대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홍보 이면에는 분명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처음 맡은 스포츠 취재였지만 기자의 촉이 살아났습니다. 빙질 조작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솟구쳤죠. 문화 기자였던 제가 이런 특종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이 왠지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이모의 따뜻한 만둣국 한 그릇이 먼저였겠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경기장에 가 있었죠. 모든 부정행위를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하얼빈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번 취재는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경기장으로 향했고 저는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빙질 조작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것입니다.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어떤 부정도 용납할 수 없었죠. 제 첫 스포츠 취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헤이룽장 빙상 훈련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국제 규정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경기장 구조가 분명 비정상적이었죠. 특히 코너 부분의 폭이 유독 좁아 보였습니다. 취재 경험상 첫인상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경기장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너 부분은 여러 각도에서 상세히 담았죠. 나중에 다른 경기장과 비교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현지 스태프가 다가왔습니다. 규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냈죠. 마치 준비된 답변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늘 의심스러운 법이죠. 취재 현장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니까요. 그때 한 중국인 팬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한 뒤 순식간에 사라졌죠.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경기장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더 많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코너 부분의 각도가 너무 급했고 빙판 상태도 균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분명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스태프들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카메라를 들어올릴 때마다 그들의 긴장감이 느껴졌죠. 보통 국제대회 경기장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가 코너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려 할 때마다 스태프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촬영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구역도 보시죠.
그들의 안내는 마치 통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연습 차 방문한 몇몇 선수들이 코너를 돌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특히 외국 선수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꺼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코너의 비정상적인 폭, 스태프들의 수상한 행동, 선수들의 반응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분명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돌아봤습니다. 겉보기에는 멋진 국제대회 경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이제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제 임무가 되었습니다. 결승전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마지막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고 일부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저는 이때가 빙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목적으로 빙질 상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측의 반응은 단호했죠.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보안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다른 외신 기자들은 이미 포기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러설 순 없었죠. 국제대회 경기장입니다. 공정한 취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더 이상 경기장 내부 촬영은 금지입니다. 그의 말투는 위협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빙질 확인을 막으시는 겁니까? 순간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제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죠. SD카드를 압수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카메라를 품 안으로 감쌌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때 한 통역 스태프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보안 담당자의 손이 멈췄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인 경기장이라면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죠. 분명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통역사의 중재로 겨우 상황은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의 마지막 경고는 위협적이었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취재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통역 스태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기색이 느껴졌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장을 나서는 길에 다른 기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이 이번에는 너무 노골적이야. 하지만 누가 감히 이걸 보도하겠어? 저는 더욱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취재 방해는 처음이었죠. 하지만 이런 강력한 저지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식 루트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어떻게든 빙질 조작의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났습니다. 경기장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낮에 만난 통역 스태프가 보내준 문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뒷문. 보안이 가장 허술할 때입니다. 저는 두꺼운 겨울 점퍼 안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야간 촬영이 가능한 고감도 렌즈로 교체했죠. 이번에는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통역 스태프와 만난 곳은 경기장 뒷문이었습니다. 그는 경비 교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5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그의 말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뒷문을 통과하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경기장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희미한 비상등만이 켜져 있었고 빙판은 푸른빛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빙판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숨죽인 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인부들은 코너 인코스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특수한 도구가 들려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빙판 표면을 의도적으로 거칠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통역 스태프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가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스케이트 날이 걸리도록 만드는 거죠. 저는 서둘러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죠. 통역 스태프가 저를 급히 끌어당겼습니다. 비상구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비상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보안 요원의 고함 소리가 울렸죠.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점퍼 안쪽에 넣었습니다. 다행히 보안 요원은 의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했죠.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역 스태프와 헤어지기 전 그가 말했습니다. 공정한 경기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빙지를 조작하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결승전 당일 경기장은 이미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응원단의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죠. 저는 프레스석에서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어젯밤 찍은 영상은 이중 암호를 걸어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중국 해설진의 목소리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린샤오진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린샤오진은 세계 최정 상급 선수였으니까요. 한국 대표팀의 박지원, 최민정 선수가 입장했습니다. 관중석의 한국 응원단은 소수였지만 그들의 함성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은 비장했죠. 그들도 빙판의 이상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죠. 중국팀은 린샤오진과 판커신의 환상적인 호흡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반까지는 중국팀이 우세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가 남은 상황.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린샤오진은 마지막 코너에서 인코스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케이트 날이 빙판에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린샤오진이 넘어졌고 중국팀의 우승 희망도 함께 무너졌죠. 해설진은 충격에 빠져 10초간 침묵했습니다. 관중석에서도 아연실색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팀은 흔들림 없이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국가대표팀, 그들이야 말로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어떤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실력으로 이겨낸 챔피언이었습니다. 저는 경기 내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특히 린샤오준이 넘어진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중국팀의 코치진은 항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설치한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었죠. 빙질 조작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은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이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경기 직후부터 SNS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프로젝트 딥시크를 비꼬는 밈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딥식이라는 누군가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딥식에서 딥식 혹은 딥슬립으로 변형된 이 문구는 완벽한 패러디였죠. 중국이 집착적으로 추구한 홈 어드밴티지가 오히려 자신들을 무너뜨린 아이러니를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태그는 순식간에 전 세계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팬들은 물론이고 일반 네티즌들까지 가세했죠. 홈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멸이라니. 와 같이 조롱 섞인 댓글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와는 반대로 혼성 개주 이후 한국 대표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금메달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연속된 승리의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은 여자 1500m였습니다. 김길리 선수의 압도적인 레이스였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마치 금메달을 수확하듯 차곡차곡 쌓아갔죠. 경기장에는 애국가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관중들의 함성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중국 해설진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이 무섭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패배의 인정이 묻어났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연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현재까지 11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완벽한 지배입니다. 그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경기장 한편에서는 중국 코치진의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홈 어드밴티지는 완전히 실패했죠. 오히려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SNS에서는 딥식 해시태그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는 실패했지만 코미디는 성공했다. 이것이 진정한 실력의 차이다. 조롱 섞인 댓글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계속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편법과 꼼수는 진정한 실력을 이길 수 없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큰 교훈이었죠.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는 정정당당한 승부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난 후 저는 드디어 큰 이모의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교민들과 현지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 안에는 축하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데이먼아, 여기 앉아. 큰 이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곧이어 따뜻한 만둣국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죠. 이거 먹고 힘내. 우리 선수들처럼 너도 할 일을 해내야지.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맑고 담백한 국물 향이 코끝을 스쳤죠. 첫 모금을 넘기는 순간 어머니의 손맛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정성이구나.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옆자리에 교민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기자님, 우리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죠?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가 만둣국을 더 담아주셨습니다. 먹어, 더 먹어. 기사는 잘 써졌나? 라는 질문에 이모, 제가 꼭 써야 할 기사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겼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진정한 승리의 순간을요. 이모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식당 TV에서는 한국 대표팀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했죠. 이곳은 마치 작은 한국과도 같았습니다. 만둣국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웠습니다.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선수들의 투혼, 그리고 정정당당한 승리까지. 모든 진실을 담았죠. 기사를 전송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둣국이 불티나게 팔린다. 다들 우리 데이먼이 기사 보고 찾아온대.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만둣국 한 그릇이 이런 큰 용기를 주다니. 저는 이제 그때의 만둣국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직과 용기, 그리고 한국인의 따뜻한 정이 담긴 한 그릇이었죠. 그 맛있는 용기가 저를 진실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꼼수와 편법 대신 묵묵히 실력과 열정으로 달린 한국 선수들, 그리고 만둣국 한 그릇에 담긴 한민족의 따뜻한 온정까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결국 진실과 정정당당함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오늘 하얼빈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부심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꿋꿋하게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